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시장과 경제활동 중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성, 이렇게 웅크렸다가 점프하는, 튀어오르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튀어오르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하죠. 얼마나 유연한가, 변화의 폭이 있는가를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와 가격 탄력성의 의미와 결정 요인입니다. 첫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즉 수요가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탄력성을 갖냐 이겁니다. 수요량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냐, 즉 뭐가 먼저 변하는 거야? 변함에 1번 가격이 변하면 2번 얼마나 수요량이 변하냐라는 것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변화율이란 뭡니까? 자, 원래 값분의 변화된 값. 그래서 100 나눠서 100 하는 것이 변화율이죠. 변화율.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인데,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액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준다. 이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지가 10만원짜리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됐어. 얼마 인상됐습니까? 2만원 인상됐죠. 바지의 수요량은 10벌에서 8벌로 감소했어. 마이너스 2벌 감소했죠. 자, 그러면 공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가격 변화율은 변화된 가격 2만원, 원래 가격 10만원분의 2만원 해서 몇 퍼센트? 20%가 나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율은 원래 수요량 10벌에서 2벌 감소했죠. 그래서 변화된 수요량 2벌 하면 20%라고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가격 변화율 20%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20% 하면 딱딱 가격 탄력성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0% 대 20%면 1이었죠. 즉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수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다. 자,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클 때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단위 탄력적,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가격 변화율만큼 수요량이 변화할 때, 이때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변하는 만큼 변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가격이 변하는 건데 그것보다 작게 변하면 우리는 뭔 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가격이 변한 만큼 수요량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가격이 변한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가격 변한 것보다 더 조금 수요량이 변하면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완전 비탄력이 있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반대로 완전 탄력적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한 건데 수요일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이 엄청 변해버리네. 완전 탄력적인 상품도 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수요량, 이쪽이 P 가격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10만원짜리가 10벌 팔렸어. 그런데 8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더니 12벌이 팔렸다고 합시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변화율은 20%. 10만원에서 2 변했으니까, 그리고 수요량 변화도 10벌에서 2벌 변했으니까 20대 20 해서 단위 탄력적인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게 가격 변화율 10분의 2 그리고 수요량 변화 10분의 2 해서 단위 탄력성 1인 탄력성 1이 된다. 거의 45도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단위 탄력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들어놓은 그래프 한번 볼게요.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놓은 그래프는 자 10만원일 때 10벌이었는데 8만원으로 변하고 나니까 15벌이 변했다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가격 변화율은 10만원에서 2만원 변했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10벌에서 5벌 변했죠. 그럼 몇 퍼센트? 50%. 계산해 보면 2.5가 나옵니다. 자,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뭘 역성 있다?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반대로 이제 좀 기울기가 급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만원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2만원 올랐습니다. 2만원 올랐어도 옷은 한 벌밖에 안 줄어들게 되죠. 자, 계산해 봅시다. 가격 변화율은 10만원에서 2만원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10벌에서 한 벌 변했죠.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0.5, 0보다 작은 탄력성이 나오게 됩니다.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수직으로 나오겠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10벌로 고정되어 있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탄력성이 0으로 나온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대체재 존재 여부.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사이다, 콜라가 있는데 사이다 가격이 쭉 올라갔어. 사이다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전부 콜라를 사 먹으면서 사이다 수요량은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재가 존재하면 상품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상품의 성격입니다. 필수품. 자, 필수품 또는 생필품이라고 하죠. 가격의 변함에 둔감하고 사치품은 수요 가격의 탄력성입니다. 백화점 세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할 때 쌀이나 식료품은 제외하죠. 왜? 식료품은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생필품에 대해서는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치품, 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일을 하죠. 왜?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비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올릴수록 이득이고 탄력적인 상품은 가격을 내릴수록 이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필수품은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습관 조정 기간입니다. 단기보다 장기의 탄력성이 더 크겠죠. 자, 전기세가 올라왔어. 그럼 뭐 이후에 좀 무슨 태양광으로 바꾼다 할지 에너지원을 좀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상품 소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소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자, TV를 구입한다고 생각합시다. TV,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되죠. 그러면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쌀 때 많이 살 수 있겠죠. 쌀 때, 할인할 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날 엄청 싸게 구입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도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수요량이 가격에 반응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눕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값.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1인 경우, 탄력성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 탄력성이 무제한대일 때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공급 계획 기간입니다. 공급 계획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 가격의 탄력성이 큽니다.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상품의 성격입니다. 상품의 기간이 짧고 저장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게 공산품과 농산품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공산품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농산품은 일정 기간 재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품의 성격과 공급 계획의 기간에 의해서 공급의 탄력성이 결정됩니다.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자, 공급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있습니다. 이 공급곡선에서 10만 원이었던 청바지가 10벌 공급되는데, 자, 8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공급법칙의 영향에 의해서 8벌로 감소하게 되겠죠. 자, 가격 변화율은 10만 원에서 얼마 변했어요? 2만 원 변했죠. 그래서 몇 퍼센트? 20%. 수요량의 변화는 10벌에서 2벌 감소했죠. 그래서 20% 하면 1 나온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2만 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2벌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 20%, 공급량 변화율 20%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1. 탄력성이 1이면 먼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완만한 공급곡선 보겠습니다. 완만한 공급곡선은 탄력적이겠죠. 자, 12만 원이면 15벌로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10만 원에서 2만 원 변했는데 공급량은 10벌에서 15벌로 플러스 5벌이 돼서 50%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2.5,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급한 공급곡선 보겠습니다. 좀 급한 공급곡선은 똑같이 2만 원 변화했는데 한 벌 변화한다. 똑같습니다. 가격 변화율은 20%인데 공급량 변화율은 10%로 탄력성이 0.25, 뭐보다 작다? 1보다 작게 나오는 비탄력적인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인 상품. 자,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가격 변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의 변화 정도와 수요 변화 정도가 같다. 그래서 뭔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죠. 1보다 3번. 다음 내용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세요. 어떤 상품의 대체재가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어 수요 탄력성이 작다가 아니라 크게 되겠죠. 대체재가 많은 경우 가격 탄력성이 크다. 두 번째, 공급자들이 공급 계획의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죠. 그 다음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품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된다. 대표적으로 공산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차분히 꼼꼼히 정리하시고 다 되면 동조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